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이 2023년에 들어서 첫 번째 촬영입니다. 그치만 아마 영상은 네 번째가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풍성하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수법칙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유리수에서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배웠었고, 순환소수에서 특히 이제 분수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한소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법을 통해서 세 번째 시간을 다뤘었고요. 그의 반대로 유한소수가 아닌 내용의 판정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말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 5와 같은 소인수가 분모에 있고 곱셈의 형태로 겹쳐 있다면, 겹쳐 있다고 할 수는 없죠. 2와 5를 구성한 소인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모에 있다면 이는 유한소수입니다. 하지만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순환소수입니다. 분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수법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은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곱셈을 하는데 같은 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몇 번을 곱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줄여 쓰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덧셈에서도 우리가 곱셈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것처럼 곱셈에서도 줄여 쓰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그 내용이 지수법칙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을 5번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3을 5번 더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3 곱하기 5를 썼습니다. 3이 5개 있다 라고 해서 이 결과값은 15가 되는데요. 이게 곱하기로 가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계산을 했었느냐라고 돌아봤을 때 이렇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9. 그러면 여기도 9. 여기가 8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243. 결과적으로는 243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을 해나가 보면 뭔가 복잡한 수가 계산이 될 거고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실수를 남발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줄여 쓰는 것을 효과를 좀 두게 되는데 줄여 쓰는 것을 이제 어떻게 줄여 쓸까 하다가 이게 곱하기는 입자, 더하기는 곱하기로서 이렇게 줄여 쓰는 과정이었다면 곱하기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기호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건데 그 기호를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35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값이고 3 곱하기 5를 하는 것도 사실은 3 곱하기 5에서 줄여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작게 쓰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작게 쓴 이 부분이 지수 아랫부분을 밑이라고 해서 밑의 지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a의 b제곱이라고 하고 이를 a의 b제곱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참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거듭 제곱하면서도 배우셨을 거고 소인수 분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읽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몇 번을 좀 더 계산을 해볼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3을 9번 곱했습니다. 자, 이 9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5개,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였었을 때는 우리가 3의 5제곱이고 3의 4제곱입니다. 이거에 곱하기가 껴져 있죠. 그리고 이 결과값은 우리가 알아요. 3의 9제곱입니다. 그러면 유추를 하는 거예요. 5랑 4랑 이 9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더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3의 5제곱과 3의 4제곱이라는 것은 3의 5 더하기 4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3의 9제곱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곱셈이 여러 번 있는 이 상태에서 3의 개수에 따라서 지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이 5와 4를 더한 값으로서 9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5랑 4로 구분을 졌지만 3과 6으로 구분을 지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알 수 있냐면, m과 n이 자연수일 때, 그리고 a는 어떠한 상수라고 할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면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번의 지수법칙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보셨다면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이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3의 4제곱이라는 이 수치가 어떤 대문자 K라고 해봤을 때 K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K 곱하기 K 곱하기 K가 될 것이고, 이를 쓰면 3의 4제곱이라는 것이 3번 곱해진 것과 같다. 근데 이거는 아까 첫 번째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3의 4 더하기 4 더하기 4 제곱이었기 때문에 3의 1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3의 4제곱을 전체에 세제곱을 했다는 결과값이 3의 12제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유추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이 지수에 대해서 곱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을 쓰기 전에는 4 곱하기 3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3의 12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끼리 곱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m과 n은 자연수이고요. a는 상수라고 했을 때 a의 m제곱 괄호에다가 n제곱을 한 형태면 a의 m 곱하기 n제곱으로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에 대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7의 4제곱 나누기 7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7의 세제곱분의 7의 4제곱이고, 이를 풀었으면 7이 3개 있는 분모와 7이 4개 있는 분자에 대해서 약분할 수가 있고요. 약분을 하다 보니까 남은 수가 뭐냐면 7입니다. 그리고 이 7은 지수가 생략되어 있는, 즉 1이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유추해보면 4 빼기 3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7의 4제곱 나누기 7의 세제곱을 하면 7의 1제곱, 그러니까 7이 나오는데 이 결과는 4 빼기 3제곱이고 이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1제곱은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m과 n이 자연수에서 a는 상수라고 할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정, 곱셈에 대한 지수법칙, 괄호에 대한 지수법칙,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이 있는데 이 나눗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4번으로 설명을 하고 뒤이어서 또 다른 지수법칙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를 4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번이었죠? 영상이. 네, 영상이 4번이었네요. 그거를 5번이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은 여기까지 하고 5번까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면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6번부터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서는 업로드를 잘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정말 이제 제 순수하게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고자 이런 영상 제작을 중점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제 채널 홍보를 혹시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